깊은 산골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구름끝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안개가 자주 끼고 산이 높아서 구름이 마을을 감싸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 마을 끝자락 작은 오두막에서 서기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죠. 서기의 어머니는 약초를 캐서 근처 장터에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어요. 서기는 그런 어머니를 도우며 산과 들을 누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조금 이상하게 여겼어요. 서기가 5살 때 일이었습니다. 심한 열병을 앓아서 사흘 밤낮을 정신없이 헤매다가 기적처럼 깨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서기는 달밤이면 혼자 산을 거닐곤 했습니다. 저 아이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며 돌아다닌다던데. 열병을 앓고 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게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서기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니, 사실 서기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사물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썩은 나무 뿌리에서 피어오르는 어두운 기운, 독버섯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연기,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흔들리는 검은 그림자까지도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기는 이 능력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독초를 피해 약초를 캐고 위험한 길을 미리 알아채고 때로는 아픈 사람의 병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마을 입구에서 북새통이 일었어요. 큰 행차가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죠. 서기는 어머니와 함께 약초 바구니를 들고 마을 주막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약초를 팔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주막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저게 누구래? 박대인이라더군. 한양에서 병조 판서를 지내셨던 분이라는데 영모 혐의로 유배를 가신대. 영모라니. 그런 분이 무슨 영모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서기는 가마에서 내리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어요. 수척한 얼굴에 수염이 희끗희끗했지만 그 표정에는 체념이 아니라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기는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저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다. 직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귀한 손님을 맞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가장 좋은 방을 내주고 특별히 보관해둔 약주를 꺼내 대접했죠. 대인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술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니 드시고 피로를 푸시길 바랍니다. 박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기와 어머니는 주막 주인에게 약초를 넘기고 돈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서기는 자꾸만 주막 쪽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 서기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어요. 은빛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막에 다녀와야겠다. 이유는 몰랐지만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서기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는 깊이 잠드신 듯 했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주막 앞에 도착했어요. 주막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각이었죠. 서기는 주막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대인의 수레가 거기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빛 아래 수레 안쪽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듯 불길한 기운이 술병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다가가 술병을 달빛에 비춰봤어요. 일반 사람 눈에는 맑고 깨끗한 술처럼 보였겠지만 서기에게는 달랐습니다. 술 속에 죽음의 독이 녹아있는 게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걸 대인 어르신께서 드시면 돌아가시게 될 거야. 서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박대인께 알려야 하지만
서기는 그저 천민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양반 어른을 찾아가 술에 독이 들었다고 말한다? 믿어줄 리가 없었죠. 자칫하면 서기가 미친놈 취급을 받거나 더 나쁘게는 음모를 꾸민 자로 몰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요. 서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용기를 내자. 만약 대인 어르신께서 내 말을 안 믿으시면 그때는 술병을 깨부숴서라도 못 드시게 해야겠어. 서기는 달려가 주막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한밤중에 무슨 일이요? 잠결에 깬 수행원이 불쾌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기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서기라고 합니다. 급히 박대인 어르신을 뵈어야 합니다. 이 한밤중에 대인 어르신을 뵙겠다고? 내 주제에. 제발입니다. 대인 어르신께서 위험에 처하셨습니다. 서기의 절박한 목소리에 수행원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안에서 박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대인 어르신 마을 소년이 밤중에 찾아와 어르신께서 위험하다고 하옵니다. 들여보내거라. 수행원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서기는 방 안으로 들어가 박대인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박대인은 촛불을 켜고 서기를 바라봤죠. 어린 것이 한밤중에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서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인 어르신, 주막 주인이 드린 술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술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수행원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 이 녀석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대인 어르신, 이 아이는 마을에서도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소문난 아이옵니다.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대인은 손을 들어 수행원들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서기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서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서기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달빛 아래서 보면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독이 든 것, 썩은 것, 위험한 것들이요. 제가 방금 수레에 있는 술병을 봤는데 죽음의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비웃었어요. 허무맹랑한 소리. 달빛 아래서 뭐가 보인다고? 대인 어르신, 이 아이를 당장 내쫓으십시오. 그런데 박대인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보며 살아온 박대인은 알 수 있었어요. 이 소년의 눈빛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박대인 자신도 이번 유배가 석연치 않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나를 제거하려 한다면 유배지로 가는 도중이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다. 박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많은 법이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찾아온 것 같으니 오늘 밤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 대인 어르신. 수행원들이 놀라 외쳤지만 박대인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박대인은 서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어린 것. 내 이름이 서기라고 했느냐? 예, 대인 어르신. 집에 돌아가 쉬거라. 내가 해준 경고 잊지 않겠다. 서기는 깊이 절을 올리고 주막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셨다. 서기는 달빛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 독이 들어있는 걸까?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날 밤 서기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주막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기는 깜짝 놀라 주막으로 달려갔죠. 주막 앞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기가 물었어요. 마을 사람이 수군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박대인의 시종 하나가 밤새 괴로워하다가 새벽에 숨졌다더구나. 들리는 말로는 독살이라던데. 서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 술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시종이 죽은 걸까요? 주막 안에서 박대인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박대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서기를 발견하고는 손짓했습니다. 서기, 이리 오너라. 서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박대인께 다가갔어요. 박대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구나. 술에 정말 독이 들어 있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자 시종 하나가 남은 술이 아까워 몰래 마셨다가 이렇게 되었다. 서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박대인께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박대인은 서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닐 것 같구나.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아직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 서기야, 부탁이 하나 있다. 내 특별한 능력으로 이 일을 더 조사해 줄 수 있겠느냐? 서기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박대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도 들었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인 어르신. 박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이 소녀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늘이 내게 보낸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박대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기도 다짐했어요. 내 능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사용해야지.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이야. 햇살이 주막을 비추고 있었지만 서기의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서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달이 뜨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요. 주막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종의 시신은 이미 천으로 덮여 있었고 박대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주막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먹였죠. 대인 어르신,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드린 술은 제가 직접 담근 약주였는데 어찌 독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박대인은 주막 주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대의 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이 술에 독을 탔소.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그랬느냐는 것이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혹시 주막 주인이 돈을 받고 독을 탔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술이 상한 걸 수도 있잖아.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서기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단순히 술에 독을 탄 것만으로는 부족해. 만약 정말 박대인 어르신을 죽이려 했다면 다른 방법도 준비했을 거야. 오늘 밤 다시 달이 뜨면 제대로 조사해봐야겠어. 박대인이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기야, 잠깐 이리 오너라. 서기는 박대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박대인은 주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이것으로 포기했을 것 같지는 않구나. 부탁이다. 오늘 밤 내 특별한 능력으로 주막 주변을 샅샅이 조사해 줄 수 있겠느냐? 혹시 더 위험한 것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인 어르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습니다. 박대인의 눈빛에 감사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조심하거라. 내가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달빛 아래서 가장 안전하니까요. 서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사실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죠.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서기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밤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박대인 어르신을 도와드려야 해서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기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일은 아니겠지, 서기야?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달빛과 함께니까요. 어머니는 서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조심하렴. 내가 우리 집의 전부란다. 알겠어요, 어머니.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밝고 선명한 달이었어요. 서기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걷다 보니 온 세상이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서기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특별했습니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니까요. 주막에 도착한 서기는 먼저 뒷마당을 살펴봤어요. 달빛 아래서 보니 우물가에 이상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땅이 최근에 파헤쳐졌다가 다시 덮인 흔적이었죠. 서기는 조심스럽게 그곳을 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00조각에 쌓인 작은 약병이 나왔어요. 서기가 약병을 달빛에 비추자 병 안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독약을 담았던 병이야. 범인이 여기에 증거를 묻었던 거야. 서기는 조심스럽게 약병을 천에 다시 싸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서기는 계속 주변을 조사했어요. 주막 뒤편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서기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서기는 재빨리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박 늙은이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니 계획이 틀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주막 주인이 확실히 대접했다면서? 모르겠어. 어쨌든 이대로는 안 돼. 오늘 밤 직접 처리해야 해. 서기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객들이었어요. 서기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5명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 없어. 자정이 되면 주막으로 들어가 박대인을 처치한다. 수행원들은 우리가 상대할 테니까 넌 직접 박대인을 베어라. 알았어. 실패는 없다. 민대감께서 큰 상을 약속하셨다. 민대감. 서기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자객들이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서기는 조심스럽게 주막으로 돌아갔어요. 박대인께 급히 알려야 했으니까요. 서기는 뒷문으로 들어가 박대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대인 어르신. 서기의 급한 목소리에 박대인이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냐, 서기? 자객들이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5명이나 되고 자정의 주막으로 들어와 어르신을 죽이려 합니다. 박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행원들을 불러 모았죠. 서기가 자객들을 발견했다. 우리가 셋, 자객이 5이니 정면 대결은 불리하다. 수행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대인 어르신, 지금이라도 마을을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밤길은 더 위험하다. 게다가 도망치면 또다시 쫓아올 것이다. 여기서 끝을 내야 한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모두가 서기를 바라봤어요. 어린 소년이 무슨 계획을 세웠다는 걸까요? 서기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뒷산 지형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어요. 자객들을 산으로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리면 어떨까요? 박대인이 눈을 빛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제가 등불을 들고 대인 어르신인 척하며 산길을 걷겠습니다. 자객들이 저를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들을 좁은 산길로 유도하겠습니다. 그곳에 미리 밧줄을 걸고 구덩이를 파고 돌을 쌓아놓으면 됩니다. 혼란에 빠진 자객들을 수행원 어르신들께서 공격하시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수행원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일을 어린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산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서는 어떤 길도 환히 보이니까요. 박대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 감사합니다, 대인 어르신. 그럼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서기는 마을 청년 몇 명을 설득했어요. 박대인 어르신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이에요. 지금 자객들이 어르신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망설였지만 서기의 간절함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모두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달빛이 산길을 비추고 있었죠. 서기는 정확히 어디에 무엇을 설치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밧줄을 나무 사이에 걸어주세요. 높이는 무릎 정도로요. 저기 좁은 길목에 구덩이를 파주세요. 깊이는 한 뼘 정도면 됩니다. 이 언덕 위에 돌을 쌓아 올려주세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굴려내리시면 됩니다. 모두 열심히 함정을 만들었어요. 시간이 촉박했지만 달빛 덕분에 작업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서기는 박대인의 겉옷을 빌려 입고 등불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가 표시해둔 곳에 숨어 계세요. 제가 자객들을 유인해 올게요. 박대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기를 바라봤어요. 조심하거라. 위험하면 즉시 도망쳐라. 걱정 마세요. 제게는 달빛이 있으니까요. 서기는 주막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그림자가 크게 보이도록 등불을 높이 들고 걸었어요. 자객들이 보기에는 박대인이 산책을 나온 것처럼 보일 겁니다. 과연 숲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자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서기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산길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자객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서기는 정확히 계획한 경로대로 걸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이 있는 좁은 길목으로 들어섰어요. 자객 하나가 빠른 걸음으로 서기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으악! 자객이 밧줄에 걸려 크게 넘어졌습니다. 등불이 꺼지며 어둠 속에서 혼란이 시작되었어요. 서기는 재빨리 달빛만으로 길을 찾아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저놈을 쫓아라. 달아나게 하지 마. 자객들이 소리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자객이 서기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덩이에 발이 빠지고 언덕에서 굴러내린 돌에 맞아 비틀거렸죠. 이건 함정이다. 조심해. 자객들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대인의 수행원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혼란에 빠진 자객들을 공격했어요. 마을 청년들도 용기를 내어 돌과 몽둥이로 자객들을 막았습니다. 격투가 벌어졌어요. 자객들은 칼을 휘둘렀지만 어둠 속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서기가 일러준 대로 달빛을 등지고 서 있던 수행원들은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었죠. 하나둘씩 자객들이 제압되었습니다. 마지막 자객 하나가 도망치려 했지만 서기가 재빨리 밧줄을 당겨 그를 넘어뜨렸어요. 결국 5명의 자객이 모두 생포되었습니다. 박대인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서기야, 괜찮으냐? 네, 대인 어르신. 저는 괜찮습니다. 박대인은 서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위험했을 것이다. 정말 고맙구나. 자객들을 주막으로 데려왔어요. 박대인은 직접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너희를 보낸 자가 누구냐? 자객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서기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객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던 밀서였죠. 대인 어르신, 이것을 보십시오. 박대인이 밀서를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서 글자가 또렷이 보였어요. 박대인을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하라.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민대감. 박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대감.
역시 그자였구나. 서기가 물었습니다. 민대감이 누구신가요? 한양에서 큰 권력을 휘두르는 간신이다. 내가 병족 판서로 있을 때 그의 비리를 조사하려 했지. 그래서 그가 나를 영모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이로구나. 박대인은 밀서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겠구나. 다음 날 박대인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 한양으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은 진상조사를 명했고 조사 결과 박대인의 무고함이 완전히 밝혀졌어요. 민대감의 음모도 드러났죠. 유배령이 취소되고 박대인은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박대인은 서기와 그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오두막 앞에서 박대인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은인이십니다. 서기 어머니. 서기 어머니는 황급히 박대인을 일으켰습니다. 대인 어르신,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박대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했고 음모를 밝혀냈으며 뛰어난 지략까지 갖추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지만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인재요. 제발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게 해주시오. 내가 한양으로 데려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서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대인 어르신의 은혜는 감사하오나 서기는 제게 전부입니다. 서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양에 가서 공부하고 벼슬에 오르면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서기야. 하지만 약속해라. 어머니를 잊지 않겠다고.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꼭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어머니를 큰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서기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대인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서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기를 친자식처럼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기를 이곳에 보내 어머니를 뵙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인 어르신. 다음 날 아침 서기는 박대인과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전송했어요. 서기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수레에 올랐습니다. 수레가 출발하자 서기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서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레는 산길을 따라 점점 멀어져 갔고 작은 마을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새로운 인생이 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서기는 처음 보는 풍경들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며칠을 달려 마침내 한양 성문이 보였을 때 서기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높은 성곽, 끝없이 이어진 기와집들, 거리를 메운 사람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죠. 서기야, 저기가 우리 집이다. 박대인이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기와집이 있었어요. 대문만 해도 서긴의 오두막보다 컸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그리고 수십 명의 하인들. 서기는 잠시 숨이 막혔어요. 수레가 대문 앞에 멈추자 하인들이 일제히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대인 어르신 돌아오셨습니까? 박대인이 수레에서 내려 말했습니다. 모두 수고들 많았다. 이 아이를 소개하겠다. 내 양자석이다. 앞으로 가족으로 대하도록 하여라. 하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지만 박대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넓은 마당, 연못이 있는 정원, 그리고 여러 채의 건물들. 서기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박대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박대인의 부인이었어요. 품위 있는 옷차림에 위엄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돌아오셨군요, 대감마님. 그렇소. 오랜만이요. 박대인 뒤에서 서기를 본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제 양자로 삼은 서기라고 하오. 이 아이가 나를 2번이나 살렸소. 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양자라니요? 저렇게 남루한 차림의 천민을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오. 이 아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소.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청년이 박대인의 적자 박진수였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서기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래, 진수야. 그동안 집안 잘 지켰느냐? 물론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제 동생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서기를 친동생처럼 대해주기 바란다. 알겠습니다. 박진수는 대답했지만 서기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적의가 담겨 있었어요. 측실 소생들도 나와 인사를 올렸지만 모두 서기를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천민 주제에 어떻게 양반 집안의 양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속마음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서기에게 방이 배정되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서기가 살던 오두막에 비하면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주변의 적대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서기는 창문을 통해 달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나를 보고 싶어 하실까? 서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음 날부터 서기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대인은 서기에게 스승을 붙여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부 시간마다 박진수가 나타나 서기를 괴롭혔습니다. 서기야, 이 글자를 읽어봐라. 스승이 어려운 한자를 가리키자 박진수가 옆에서 비웃었어요. 하, 저런 간단한 글자도 모르나? 역시 천민은 천민이로구나. 서기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이면 일부러 서기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 이 음식은 양반들이나 먹는 거지. 천민들은 이런 맛을 모를 텐데. 하인들을 시켜 서기의 방을 어지럽히기도 했어요. 아이고, 실수로 물을 쏟았네. 미안하구나, 서기야. 하지만 그 눈빛에는 고의가 담겨 있었죠. 서기는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박대인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진수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특히 박대인이 서기를 칭찬할 때마다 박진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서기는 정말 총명하구나. 배운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천자문을 다 떼다니.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박대인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박진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천민놈만 편애하시는구나. 이래서는 안 돼. 저놈을 없애야 해. 박진수는 서기를 영영 쫓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기가 한양에 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기는 어느 정도 한양 생활에 적응했고 글도 제법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냉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박씨 가문의 보물인 옥인장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옥인장은 선조 때 왕이 박씨 가문에 하사한 귀중한 유물이었죠. 초록빛 옥에 용문양이 새겨진 아름다운 인장이었습니다. 옥인장이 없어졌다. 하인의 외침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박대인은 크게 놀라 즉시 수색을 명했습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옥인장을 찾아야 한다. 하인들이 급히 움직였어요. 방마다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죠. 박진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하인이 외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인이 가리킨 곳은 서기의 방이었습니다. 그것도 서기의 이불 속에서 옥인장이 발견된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서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그 인장을 만진 적도 없었는데 박진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역시 천민은 천민이었어. 도둑질을 하다니.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외쳤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모두가 서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박대인의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천민을 양자로 삼는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가문의 어른들이 소집되었어요. 박씨 집안의 큰어른인 박영감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가문의 보물을 훔친 자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 비록 양자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울먹이며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박대인마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어쩔 수 없었죠. 매를 쳐라. 20대다. 박영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서기를 끌고 나갔어요. 서기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초리가 준비되었죠. 서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해가 보였습니다. 아, 지금이 낮이구나. 달이 떴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텐데. 그때 서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 달빛이 아니어도 증거를 찾을 수 있어.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겼을 거야. 잠깐만요. 서기가 외쳤습니다. 회초리를 들던 하인이 멈췄어요. 박영감이 불쾌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제게 한 가지만 조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거냐? 밤이 되면 달빛 아래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발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대인이 나섰습니다. 서기의 말을 들어주시지요.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박영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하지만 오늘 밤까지다. 그때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2배의 매를 맞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서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누가 옥인장을 내 방에 놓았을까? 분명 나를 모함하려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누구일까? 서기는 천천히 단서들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박진수 도련님. 그분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지?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서기는 밖으로 나가 모두를 불렀습니다. 모두 모여주십시오. 지금부터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마당에 모였어요. 박진수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저 천민놈이 뭘 어쩔 수 있겠어? 서기는 달빛을 받으며 자신의 방으로 모두를 안내했습니다. 제 방의 이불을 보십시오. 달빛 아래서 이불을 자세히 살펴보니 미세한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이것은 향주머니의 가루입니다. 저는 향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향을 쓰시는 분이 계시죠. 서기가 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인들도 청소할 때 향을 쓰는 걸. 맞습니다. 하지만 이 향은 특별한 향입니다. 용연향이죠. 이 집에서 용연향을 쓰시는 분은 박진수 도련님 뿐입니다. 모두가 박진수를 바라봤어요.
박진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서기는 창틀을 가리켰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니 붉은 흙이 묻어 있었어요. 사흘 전 비가 왔을 때 뒷정원의 연못 근처가 질척거렸습니다. 그곳의 흙은 특이하게 붉은색입니다. 제 방 창틀에 이 붉은 흙이 묻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곳을 밟고 제 방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서기는 박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의 신발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박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냐? 내 신발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대인이 명령했어요. 진수야, 신발을 보여라. 박진수는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신발 밑창을 확인하니 똑같은 붉은 흙이 묻어 있었어요. 이건.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서기는 박진수의 방으로 모두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 낮에 살짝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서랍 안에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서기 방문의 복제 열쇠였죠. 이 열쇠로 제 방에 들어가 옥인장을 이불 속에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수색할 때 우연히 발견되도록 한 거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진수는 할 말을 잃고 그저 떨고만 있었어요. 박 영감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진수야, 이게 사실이냐? 박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제가 질투가 나서. 박대인의 얼굴에 깊은 실망이 드러났어요. 진수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동생을 모함하다니. 박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박 영감이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기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 말을 믿지 못했어. 괜찮습니다, 어르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서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 다행이다. 증거를 찾아서. 박대인은 서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기야,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대인 어르신. 저는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서기가 단순히 운이 좋은 천민이 아니라 진짜 실력과 지혜를 가진 인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는 한 달간 집안에 갇혀 반성하는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기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서기야, 미안하다.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 너무 끔찍한 짓을 했구나. 괜찮아요, 형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서기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박진수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바로 한양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민대감. 그가 여전히 박대인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언젠가는 민대감의 악행도 밝혀내야 해. 그래야 대인 어르신이 진짜 안전해지실 거야. 서기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서기에게 힘을 주듯이요. 옥인장 사건 이후 서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문 사람들은 더 이상 서기를 천민으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박진수도 진심으로 반성한 뒤 서기를 진짜 동생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서기야, 오늘 공부는 어땠니? 형님, 오늘은 논어를 배웠어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어릴 때 논어 공부가 참 좋았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이제 두 형제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으며 지냈습니다. 박대인은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하지만 서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민 영감이 아직 권력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박대인을 죽이려 했던 그 간신이 여전히 조정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밤마다 달빛 아래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민대감의 악행을 밝혀내야 해. 그래야 대인 어르신이 안전하고 억울한 백성들도 구할 수 있어. 세월이 흘러 서기는 16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서삼경을 모두 익혔고 역사와 법률에도 조예가 깊어졌어요. 박대인은 서기가 과거 시험을 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기야, 올해 과거 시험에 응시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정말입니까, 대인 어르신? 제가 과거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다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라. 서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도울 수 있고 민대감 같은 간신들과도 싸울 수 있겠죠.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시험장에 모였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기도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받았죠. 시험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가? 서기는 붓을 들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은 유교 경전을 인용하며 화려한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기는 달랐습니다. 서기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본 가난한 농부가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던 일, 관리의 횡포로 땅을 빼앗긴 과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억울함을 밝혀냈는지를 생생하게 서술했어요. 백성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을 찾으려는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관리는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기 전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서기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억울한 사건을 재조사하는 제도, 가난한 백성도 송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 그리고 관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까지요.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서기는 장원급제했습니다. 한양이 떠들썩했어요. 천민 출신이 장원급제를 했다니. 그 답안지를 보신 분들이 모두 감탄했다더군. 왕께서도 직접 칭찬하셨다던데. 박대인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어요. 박대인은 서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축하한다, 서기야. 내가 해냈구나. 대인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박진수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동생아, 정말 대단하다. 나도 너를 본받아야겠어. 곧 서기는 왕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어전에 나아간 서기는 깊이 절을 올렸어요. 미천한 신. 서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왕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답안을 읽었소.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더군. 그대 같은 인재가 조정에 필요하오. 의금부 도사에 임명하겠소. 의금부 도사. 왕명을 받들어 중요한 사건을 조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서기는 감격했어요. 황송하옵니다, 전하.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이렇게 서기는 어린 나이에 의금부 도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높은 자리에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죠. 밤마다 서기는 달빛 아래서 억울한 사건들을 재조사했습니다. 살인 누명을 쓴 선비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탐관 오리들의 비리를 밝혀내고 약자들의 권리를 찾아줬어요. 어느 날 한 녹파가 의금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어요. 도사님, 제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서기는 노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파의 아들은 성실한 상인이었는데 어느 권세가의 재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아 죽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노파는 아들이 절대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기는 직접 조사에 나섰어요. 달빛 아래서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증인들을 만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고 그 권세가가 자신의 하인이 저지른 도둑질을 숨기기 위해 죄 없는 상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왕께 보고했어요. 왕은 분노했고 그 권세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노파는 눈물로 서기에게 감사했죠. 도사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서 서기의 명성은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서기를 달빛 판관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진실을 밝혀내는 판관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서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악당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바로 민대감이었습니다. 서기는 은밀히 민대감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민대감의 저택 주변을 돌며 달빛 아래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증거를 모아갔죠. 뇌물을 주고받은 기록,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제거한 관리들의 명단,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민대감이 왕족을 제거하고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영모다. 민대감이 나라를 뒤엎으려 하고 있어. 서기는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섣불리 드러났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더 많은 증거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민대감이 반역자들에게 보낸 밀서였습니다. 그 밀서에는 정확한 날짜와 계획이 적혀 있었죠. 서기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박대인과 상의했습니다. 대인 어르신, 드디어 민대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박대인은 증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서기야. 이제 왕께 직접 아뢰어야겠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민대감은 권력이 강하니 끝까지 부인할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증거가 명백합니다. 다음 날 서기는 왕을 아련해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왕은 증거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예, 전하. 신이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대감이 전하를 배신하고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왕은 즉시 민대감을 불러들였습니다. 민대감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전하, 급히 부르시니 무슨 일이옵니까? 경이 역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있소. 무어라 변명하겠소? 민대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누군가의 모함이옵니다. 신은 평생 충성을 다했는데 어찌 역모를 꾸미겠습니까? 서기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민대감. 서기는 밀서를 펼쳤습니다. 민대감의 필체로 쓰인 명백한 역모 계획서였죠. 이것은 대인 어르신을 암살하려 했을 때 자객들에게 보낸 밀서와 같은 필체입니다. 그때의 밀서는 박대인 어르신께서 보관하고 계십니다. 박대인이 나서서 예전의 밀서를 제출했어요. 두 밀서를 나란히 놓으니 필체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대감께서 반역자들과 주고받은 뇌물 기록입니다. 이것은 민대감 저택의 비밀 장소에 숨겨둔 무기들의 목록입니다. 신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기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민대감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민대감의 저택을 수색하겠습니다. 만약 무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신이 목숨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당장 민대감의 저택을 수색하라. 수색 결과 서기가 말한 대로 저택 지하에서 무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칼, 창, 갑옷. 반란을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민대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죠. 왕은 분노에 떨며 명령했습니다. 민대감과 그 일당을 모두 체포하라. 영모는 용서할 수 없다. 민대감과 그의 일당들이 모두 체포되었어요. 오랫동안 조정을 어지럽혔던 간신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왕은 서기와 박대인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경들의 충성과 지혜가 나라를 구했소. 박대인은 병조판서로 복직하고 서기는 젊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형조참판에 임명하겠소. 형조참판, 나라의 법과 형벌을 관장하는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서기는 황송해하며 절을 올렸어요. 황공무지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서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인 어르신, 제가 잠시 고향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다. 어머니를 뵈어야지. 아니, 이참에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오는 게 어떻겠느냐? 정말입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나라의 중신이다. 어머니를 모시고 편히 살게 해드려야지. 서기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달려 산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본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오두막 앞에서 서기는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한결 늙어 보이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서기야, 우리 서기가 돌아왔구나. 어머니. 서기는 달려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사실 수 있어요. 제가 한양에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셔서 편히 지내세요. 서기야, 내가 이렇게 잘 되다니. 어머니는 정말 기쁘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기는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셨어요. 넓고 아름다운 집에서 어머니는 편히 쉬실 수 있었습니다. 박대인도 서기 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했죠. 서기 어머니,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대인 어르신. 어르신께서 서기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서기는 없었을 겁니다. 두 어른은 서기라는 훌륭한 아들을 함께 키웠다며 서로 감사했습니다. 서기는 형조참판으로서 백성을 위한 많은 일을 했어요. 억울한 백성들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원소를 설립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서당도 열었죠. 과거에 제가 기회를 얻었듯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서기의 서당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아이들을 받아들였어요. 많은 인재들이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밤이 되면 서기는 여전히 달빛 아래를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보름달 밤, 서기는 대궐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한양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수많은 집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달빛은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하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준다.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서기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세상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세상. 그 변화에 자신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인이었어요. 역시 여기 있었구나, 서기야. 대인 어르신, 밤 공기 쐬러 나오셨습니까? 그래. 너를 찾기도 하고. 박대인은 서기 옆에 섰습니다. 저달을 보니 생각나는구나. 내가 처음 나를 만난 그날 밤도 저렇게 밝은 달이 떠 있었지. 맞습니다. 그날 어르신께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아니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것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은인과 은인.
그들의 관계는 하나로 정의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야, 내 꿈은 무엇이냐? 제 꿈이요? 모든 백성이 억울함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의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요. 좋은 꿈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걸어도 좋다. 감사합니다, 대인 어르신.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서기는 평생 동안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달빛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았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달빛 판관서기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달빛처럼 은은하지만 확실하게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는 교훈과 함께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